우선은 매핑을 하게 되면 왜 안 좋냐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었어요. 소프트 조작을 했을까요? 디젤 게이트가 터졌어요. 저는 근데 디젤 차를 정비를 하면서 저한테는 딱 맞았어요. 진짜 제일 재밌다. 이게 디젤이 제일 재밌다. 그래서 보통 고객들이 와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쪽으로 오셔라.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해줄 때 제가 그 고객님들한테 많이 저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재밌죠? 항상. 딱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원리를 아니까 재밌지 않아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편견은 약간 디젤 차는 일단 달리는 용은 아니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요즘 디젤로 경기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내가 차를 살 건데 난 달리는 걸 좋아해. 이러면 일단 디젤 차는 디젤 하이브리드는 일단 날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갑니다.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반에서 스포츠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갇혀있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쿼트로 모델이 내가 조금 더 마음 놓고 가속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마음 놓고 코너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아무튼 저는 이제 그거죠. 맵을 그래서 저는 전에 인제를 한번 가봤어요. 네. 친구가 EV 모델을 타는 친구가 있거든요. BMW EV 네. 모델을 타는 친구가 있어서 인제를 한번 구경을 가봤었어요. 오케이. 디젤 차를 서킷에 올려본다. 그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매핑을 또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고민해보고 막 견적도 잡아보고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세 가지로 딱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좀 입증이 돼 있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브랜드 매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차 매핑이라고 하죠. 그냥. 커스텀? 네, 그렇죠. 커스텀 매핑이고 다른 하나는 이거 이제 제일 비싼 ap트, ABT. 네, 보통 이제 뭐 AMG나 뭐 브라보스 이런 것처럼 아우디 전문 네네, 그 튜닝 메이커인 apt에서 이제 파워 킷이라 해가지고 요 차대 번호를 보내주면 요 차대 번호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서 파워 킷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서 그걸 이제 설치를 해서 출력을 올리는 그런 파워 킷이 있더라고. 요거는 근데 지금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나마 얼마나 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 400 정도 들 것 같더라고. 우선은 매핑을 하게 되면 왜 안 좋냐면 실린더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연료하고 공기가 이 제작사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뭐 실패를 겪고 만들어낸 데이터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 연료량 값과 공기량 값을 정말 노력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이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구성적으로 제일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팅을 해놓은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이 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보통 그냥 종이컵에 물 가득 따라 놓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딸겠다는 의미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과하게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예전에 매핑했던 차들을 좀 떠올려 보면 돼요. 네. 지금 차량들은 맵을 해도 매연이 안 나와요. 저감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매연 저감 장치를 떼고 나서 이 차들도 보면은 맵을 했을 경우에 매연이 쏟아져요. 예전에 보면은 뭐 뉴소렌토라든지 스포티지 구형 모델들 이때 당시에 저감 장치가 없었으니까 그 차들이 맵을 많이 했었어요. 또 맵한 차들 뭐 외곽순환도로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막 찌르륵 하면서 막 다니는데 뒤에 매연이 쏟아졌었어요. 그런 차들 기억하시죠? 네네. 그 차들도 순정 상태에서는 아무리 밟아도 그렇게 매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있는 차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DPF에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맵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맵을 세팅하시는 분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를 막 극도로 치닫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별로 안 좋은 맵들은 아예 이지아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아를 동작 못하게 바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그냥 가스켓을 철판 가스켓 같은 걸 하나 넣어서 이지아 쪽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배기가스 온도가 막 800도 이상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DPF는 당연히 과하게 밟았을 때 열이 막 치솟아 버리니까 감당을 못하고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요즘 차량들의 맵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과다하게 축척이 되는 이 매연량을 못 이겨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같은 맵을 했어요. 그 차들은 F바디 BMW 5 시리즈 F10 모델들이었는데 3명인가 다 4명에서 같이 다니죠. 다들 똑같은 매핑을 했어. 근데 한 차에서 하자가 터진 거예요. 매연이 나와요, 실제로. DPF가 달렸는데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 이 DPF 클리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왜 클리닝을 필요로 하시냐고. 매연이 나온대요. 그럼 내가 클리닝을 해주면 매연이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미 잘못돼서 매연이 나오는 차들은 DPF 클리닝을 안만 해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DPF 클리닝을 하기 전에 앞에서 매연이 나오는 원인을 해결을 하고 오시던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문의를 하셔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매핑을 했다고. 다 똑같은 매핑인데 나만 그렇다. 이건 매핑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비사들이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정상적인 데이터 상태에서 잡아가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전기 회로도 같은 거 이런데 회로도 건물상의 회로도를 봐야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핑을 해서 데이터를 꼬아버리면 우리는 진단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맵을 정확히 풀고 오셔라. 그러면은 작업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DPF 클리닝만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DPF 클리닝 해줄 테니까 차후에 매연이 또 나올 거다. 그래도 하시겠냐? 이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한 1개월이 안 돼서 다시 오셨어. DPF 클리닝을 했는데 매연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DPF 클리닝 해도 매연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DPF 클리닝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매연 문제부터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또 막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셨거든. 지금 애를 먹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뭐 데이터 꼬여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 보통 한 100대 중에 10대 이하예요. 적어요. 정말 적은데 한번 그런 문제가 터져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차는 손대면서 탈 수가 없어. 계속 터지고 힘들어요. 원상복구 시키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한 거죠. 지금 40 TDI 모델 있잖아요. 네. 5 TDI 모델 같은 경우도 엔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터빈 개수가 다르지. 네. 같은 3cc 엔진인데 이제 그 친구가 350마력, 이 친구가 220마력. 텀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130마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40마력 정도는 점프를 띄워도 조금 여유가 남겠구나. 엔진 내구성에서만큼은 괜찮아요. 얘네들이 네. 조금 어느 정도 허용치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디젤 게이트가 터졌어요. 정말 그렇게 날고 기는 기업에서 매연 계통 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소프트 조작을 했을까요? 안 되니까 한 거잖아.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밖에 나와서 작업을 한다? 그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상적인 순정 일대에 비해서는 내구성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감안을 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지. 근데 그렇게 올리실 것 같으면은 그거를 감안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영상 속에서 하라라는 얘기를 못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럼 큰일 나. 그렇죠. 근데 저도 개인적인 욕심은 원래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처음에는 3000cc 디젤만 가지고도 우와 재밌다 이러고 탔는데 이게 금방 길들여져 버려서 모자라. 목구멍에서 자꾸 뭐가 막 이렇게 막 더 막 갈구해요. 그 느낌은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매료돼 버리면은 안 돼요. 거기에 매료될 것 같으면은 AMG를 사든가 M을 사든가 R을 사든가. 저 진짜 아우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가면은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딱 난 여기까지 즐기고 나중에 돈 더 모아서 그때 또 재밌는 차 타지 뭐. 얘는 안 돼.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당연히 좋아야지. 얘는 안 돼요. 얘는 이 차는 더 이상 네. 안 됩니다. 나라에서. 얘는 더 이상 환경오염이 돼서 더 이상 타고 다니시면 불법입니다. 할 때까지 탈 거예요. 아니면 썩힌용 차를 한 대를 더 굴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맵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기 아휴. 카메라 예전 거 하나 지금 이거 방출을 해버릴까? 나중에 한 5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은 뭐 안 날릴 겁니다 이러지만은 그때 가면은 또 하여튼 요 정도의 어쨌든 문제점을 알고도 안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 차가 아니라 다른 차들이라도 서로 고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차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미리 알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안 터지게끔 예방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이렇게 쉴 때나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고 돌아다니지 또
또 일해봐. 못 다녀. 그때 돼서는 또 왜 댓글로 그럴 거야. 이 새끼 이제 일하더니 또 안 오네. 제가 다녀야죠. 그때 맨날 놀러 가야죠. 그래요. 일하게 되면 또 이런 좋은 기회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쉴 때라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서 소통하고, 예전부터 사실 유튜브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됐을 때부터 나 이 사람들 한 번씩 만나보러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바빠지니까 또 자연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공부도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분야 말고도 저 같은 경우도 서킷 한번 가서 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드라이빙 스쿨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거는 그럼 한번 같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BMW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빙 스쿨 BMW 네, 거? 그거를 제가 그때 말씀드린 EV 타는 그 친구하고 네. 같이 신청하려다가 바로 지난 기수가 네. 닫아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런 좋은 기회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럼 같이 한 네. 기수 해도 괜찮아요. 시간 맞고 제가 뭐 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때 뭐 같이 가는 것도 괜찮죠. 이 차주님들 나와서 같이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은 예고 없이 바로 삭제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는 건 괜찮은데 차주님들이 상처받으면은 안 돼. 그러면 또 다음에 요청이 안 들어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멀리까지 좋네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놀러 온 것 같고 지금 되게 즐거워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자체가 되게 힐링인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까지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정비를 하는 거를 떠나서 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롯데리아에서 클로즈 할 때까지 알바를 하고 집에 가면은 막 새벽 1시 막 이렇게 됐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좀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생활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자,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아닙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얘가 DPF잖아요. 네.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DPF잖아요. 네. 여기가 터보고. 네. 그러면 고압 펌프가 보이지도 않아, 잘. 저 속에, 저 속에 안 보여요,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DPF랑 터보는 어쨌든 간에 여기만 몇백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 고압 펌프가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머리만 이빨 같아요. 차는 이잘 내리기도 어려워요. 주민 들어와야지. 이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거든. 그리고 체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본네트를 열어놓고 이 위쪽에서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이쪽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체인 소리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